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보유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보유세가 좀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매물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심지어 이제 좀 급매로 내놨던 이런 집들도 호가들이 조금씩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다시 이제 집값이 네. 좀 상승하지 상승하는 거 않다. 아니냐? 어떻게 하셨지? 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매물이 사라졌으니 네.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본인 생각은 아니고요. 너는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시작할 때 네. 분명히 지금 오늘은 보유세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요. 네. 근데 지금 매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유세로 인한 매물이 영향인 줄고 거죠. 네, 그냥 상승. 나비 효과라고 생각할까요? 네, 이거는- 보유세가 줄어드니까 이제 팔지 않겠다 이렇게 예, 마음을 예. 바꾼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오늘 보유세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네, 보유세로 인해서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가 좀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네.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거잖아요. 매일 이제 집값 상승할 건 아니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네, 시작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런 현상이 상승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들을 막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그러자 막 폭등 상황이 벌어졌죠. 예. 쫓아가서 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죠.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 올리고 이러면은 상승할 것 같은데. 겪어봤으니까요. 네네. 실제로.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빠져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네. 뭘까요? 수요죠, 수요. 수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과 지금의 수요자의 상태는 극과 극이에요. 수요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네. 상승장에서는 거의 패닉 상태, 영끌, 공포 이런 단어가 막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주 여유 있게 만만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상승장에서는 매수인들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정말 적극적이었거든요. 공포 심리, 투기 심리 이런 거가 접목돼 가지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폭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저번에도 우리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용산 8억 올랐다. 근데 안 사잖아요. 모르는 건 알겠다. 안 하지만 사잖아요. 하지 않겠다. 네. 네, 수요자들이 가서 사지를 않아요, 이제는. 상승장에 있던 적극성이라고는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뒤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매물이 줄어들고 이런 게 큰 영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매수자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항상 손뼉이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가 막 때리는데 소리 안 나잖아요. 지금 얘가 반응을 안 해주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딱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마주쳐야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공급이 아무리 막 춤을 추고 막 하는데 수요는 쟤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장이 상승장이냐 약간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예상을 해보냐면 네.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다시 좀 지나면 매물이 늘어나요. 오, 그런가요? 네. 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보유세의 효과죠. 네. 보유세 때문에 기대감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보유세 때문에 기대감이 생겨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게 결과로 나오면 이제 계속 그 행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행동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와야지.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지친 사람이 다시 오는 거야.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오를 거다고 생각하고 매물을 막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렸다가 아무도 반응이 뭐지? 없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팔리네. 그래가지고 다시 슬그머니 이렇게 조용히 네. 제자리로 내놓게 돼 있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은 건가요?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 변화되는 게 너무 네네. 급변하니까요, 소장님. 네. 이런 매도자의 심리도 그러면 좀 빠르게 변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뭐, 원래 정상적인 거죠. 그냥 이게 뭐냐면 그냥 있었으면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도로 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보유세라는 뭔가 규제 완화가 딱 생기면서 이 매도자들한테 완전 호재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네. 호재거리가 생기면서 이분들은 그에 바로 반응을 한 거고, 근데 매수자들은 안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근데 이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뭐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몇 달 안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깨달으면 네.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매도자들한테 호재거리가 되면 수요자들한테도 호재거리가 되어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어야 이게 같이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수요자한테는 보유세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수요자한테 가장 큰 거는 취득세라던가 이런 그렇죠. 세금 문제인데 네.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게 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대표적인 거죠.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3개 세 개. 주고 네. 저녁에 4개 주던 거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엄청 좋아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지금 당장 많은 거, 전체 개수나 이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죠. 뒤에 가는 줄어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집을 사야만 보유세 효과가 생기잖아요. 이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인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집을 가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줄어드는 게 호재죠.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하는 거고. 사람의 지금 입장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모든 정책은 양쪽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는데 이 보유세는 일단 매도자 집을 가진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 그게 주로 큰 부분은 집 없다. 가진 사람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죠. 뭔가 이 부동산 매물이 줄어들고 호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이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장이 바뀌면 거의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마음가짐도 바뀌었듯이 모든 사람들의 이미 심리도 바뀐 아마 거죠. 사람들의 이게 보면은 지금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말, 뭐 미친놈 소리 막 듣고 하다가 지금은 뭐 뭔가 좀 맞았다. 조금씩 이제 인정을 받기 네.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이제 하락하는 게 그 작년까지만 해도 하락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근데 말도 안 지금 돼, 같은 맞아요. 경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집 가진 사람들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부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반기에만 했어도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시점은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전문가들도 톤이 바뀌었잖아요. 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종의 분위기죠. 그럼 그 분위기에 사람들은 다 그냥 휩쓸리게 돼 있어요. 휩쓸리지 않은 것처럼 그냥 쓱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휩쓸리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또 시그널을 주는 뉴스 기사들이 계속 하나씩 나오니까. 네, 또 전체적으로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돼요. 그런 분위기들. 지금 하락에 관한 뉴스들, 뭐 상승에 관한 뉴스는 이제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조회수가 안 나와요. 상승에 관한 뉴스가 물론 신고가 터지는 데 있어요. 근데 지금 불과 올 초만 해도 신고가 터지면 신고가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고가에 관한 뉴스가 신고가가 터져요. 지금도 터집니다. 있어요. 근데 뉴스에 왜 안 나오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 나가잖아요. 인터뷰 나가면 인터뷰어들이 맨날 그래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이제 보고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이제 댓글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네. 심리가 이렇게 언제 바뀐지 모르게 이렇게 확 바뀐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걸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학습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없어요. 학습 효과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린 게 훨씬 더 강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현상들을- 가지고 네. 있는 상승에 관한 뭐 절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지금은 상승을 얘기 못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가 없는 거를 이런 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좀 빨리 상승하는 거 아니냐, 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학습 효과는 거의 없다. 오늘 얘기는 이 매물이 이제 줄어들고 막 이런 얘기 네네. 했었잖아요. 이게 진짜 이전에 우리가 불과 1, 2년 전에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다시 가지 않느냐 약간 이렇게 의문을 들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근데 지금은 그 시장이 바뀌었고 새롭게 또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2년 전에 이제 조정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이 나오면 샀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급매물이 안 나오고 호가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네. 호가는 위에서 버티고 있다가 급매물만 뚝 떨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변했어요. 네, 급매물이 나오면 호가도 조금씩 내려가고 이제 매수자들이 급매물도 이제 안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생각이 아예 없어지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살 생각이 아예 없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냥 그래도 상반기 때는 급매물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고 네. 막 주말에 되게 활발했다고 네네. 했는데 요즘에는 급매물이어도 보러 오지도 않는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있더라고요. 급하지 않은 거고 음.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 군데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 관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안 사는 게 아니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 뒤로 미루는 게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라는 게 나중에 상승론자들은 항상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급할 게 없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으니까 자꾸 뒤로 계속 미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이제 시간이 갈수록 초급매 이런 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게 수요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요자가 눈에 보여서 이제 매물 주식처럼 수요 호가창이 딱 있어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착 서 있으면 뭔가 데이터 예상하기도 분석하기가 하고 참 뭐, 편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오는 사람 숫자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어려워요. 공부하러 온 건지. 그러니까요. 진짜 옛날에 보러 온 그게 건지. 있었잖아요. 호갱로노 같은 경우 막 사람 많이 보이면 왕관 씌워놓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지금 몇 오를 명이 거, 보고 있으면 오를 거 네. 같고. 근데 보기만 하는 거죠. 보기만 하고 안 사요. 네. 그래서 참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